잔인함이란 내가 그렇게 애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국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는 사실이다. 나는 감정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 아내는 우리의 결혼을 전혀 존중하지 않았고 명확한 경계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이전 연인을 만났고 그날 밤 그들은 키스까지 했다. 그 순간 나는 마지막 선이 넘겨졌음을 깨달았고 지금 돌아보면 내가 내린 결정이 가장 현명했다. 이제 내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들려주겠다. 우리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다. 오래된 습관들은 어느새 의식처럼 굳어졌고 금요일 밤은 언제나 우리만의 시간이었다. 삼겹살과 소주, 그리고 가볍게 볼만한 예능 프로그램 한 편. 우리는 그 프로그램에 진심으로 몰입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발이 자연스럽게 내 무릎 위로 올라올 때면 나는 적어도 우리가 아직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깨달았다. 소연은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었다. 우리는 결혼한 지 6년이 되었다.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금요일 밤은 우리만의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았다. 매콤한 닭갈비, 부드러운 막걸리 한 잔, 그리고 새로 나온 드라마를 틀어놓고 서로의 발이 자연스레 다리를 스치던 시간. 나는 그게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했다.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소연이 좋아하는 간장 양념 삼겹살을 정성스럽게 구웠다. 하지만 그녀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팔꿈치를 괸고 얼굴을 희미한 빛으로 물들이며 마치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오직 휴대폰 화면 속 누군가를 위한 미소.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나는 태연한 척 물으며 정성껏 플레이팅한 음식을 그녀 앞에 놓았다. 그녀는 흠칫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마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지수가 톡 했어. 지수,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맞장구 쳤다. 그래? 뭐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다. 오늘 밤에 우리 술 마시려고 모일 거야. 남자친구가 조촐하게 자리 마련했다고 하더라고. 포크를 들어 한 입 베어 물던 내 손이 잠깐 굳었다. 어디서? 그녀는 빠르게 대답했다. 민재네 집에서. 민재. 내 속에서 무언가 서늘하게 식어갔다. 민재라고? 응. 집이 넓으니까 그냥 거기서 모이기로 했대. 나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마치 익숙하면서도 낯선 독약처럼. 내 전 약혼남 민재 말하는 거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내가 괜한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였다. 제발 좀, 준호.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결혼한 내 아내가 전 약혼자의 집에서 열리는 술자리에 가는 게 그런 거 아니라고? 그리고 나한테 말도 안 해?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쓴웃음만 지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를 들고 싱크대 쪽으로 갔다. 수돗물을 틀어놓으며 마치 대화를 흘려보내려는 듯했다. 허락받으려는 게 아니야, 준호.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냥 가겠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그대로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턱은 굳게 다물었다. 잘 들어. 소연, 오늘 밤 저 문을 나서면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제야 그녀의 시선이 내게 향했다. 한쪽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며 물었다. 협박하는 거야? 아니, 선을 긋는 거지.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 안엔 위험한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야. 소연은 웃었다. 유머가 아닌 비웃음. 그녀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듯했다. 그녀는 떠났다. 호응도 없었다. 망설임도 없었다. 내 얼굴을 살필 생각조차 없이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고 문을 나섰다. 마치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박차고 나가는 유령처럼.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건 분노가 아니었다. 아니다. 분노는 너무 인간적인 감정이다. 내가 느낀 것은 훨씬 차가운 것이었다. 어떤 죽음과도 같은 감각. 소연은 단순히 그날 밤을 위해 떠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결혼을 떠난 것이었다. 그리고 끔찍하게도 그녀는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다. 나는 홀로 남겨졌다. 20분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한 거실에서 앉아 있었다. 집 안에 울리는 건 시계 초침 소리와 냉장고의 우웅거리는 소음뿐이었다.
식탁 위 음식은 이미 식어 있었다. 젓가락조차 대지 않았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그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마치 디지털로 톡톡 머리를 쓰다듬는 듯한 말투. 몇 마디로 모든 상처를 지우려는 듯했다. 대답하지 않았다. 10분쯤 뒤 다시 진동이 울렸다. 불멍이라니. 대학 시절처럼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춤이라도 추겠지. 그는 그녀가 어떻게 키스했는지 기억해낼지도 몰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코트를 집어들었다. 소연이 자유를 원한다고? 나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발길이 닿은 곳은 거의 10년 만에 찾은 낡은 술집이었다. 도심 끝자락에 숨은 듯 붙어있는 곳. 길을 잃은 사람들만이 기억하는 장소.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쏟아진 맥주와 오래된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주크박스에서는 복수와 이별을 노래하는 옛 노래가 지직거리며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버번 스트레이트를 주문했다. 그때 그녀를 보았다. 예전 친구, 니나. 그녀는 시선을 끌려는 옷차림도 아니었고 나에게 다가오려는 기색도 없었다. 그저 바 한쪽 끝에 앉아 어두운 술을 홀짝이고 있었다. 피곤해 보였지만 부서지진 않은 사람. 눈이 마주쳤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이는 느낌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내 잔을 가리키며 말했다. 거칠었던 하루였나 봐요.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다. 얘기해 볼래요?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대신 잊고 싶네요. 그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우린 이야기를 나눴고 웃었다. 그 어떤 부적절한 것도 없었다. 하지만 느껴졌다. 무언가가 달라졌다. 당기는 기류, 익숙하지 않은 감정. 그 사이에도 소연은 계속 문자를 보냈다. 나는 아무것도 답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했을 땐 집 안은 캄캄하고 고요했다. 나는 우리의 침실로 가지 않았다.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진짜 남자답게 잤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척 연기하지 않아도 됐다. 눈을 뜨자 집안엔 커피 냄새와 함께 씁쓸한 후회가 가득 퍼져 있었다. 그 후회는 전부 내 몫이었다. 주방 쪽에서 삐걱이는 마룻소리.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침을 준비하려는 발소리. 불과 몇 시간 전 결혼 생활을 반으로 갈라놓는 선택을 해놓고도 말이다. 나는 게스트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가 냄비와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마치 내가 여전히 자는 줄 아는 듯 조용히 움직이던 그녀.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준호야. 문 너머로 맴도는 그녀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확신이 없는 듯 떨려 있었다. 한때 침대 위로 뛰어들며 웃음을 터뜨리던 그 여자가 지금은 문 하나 여는 것조차 두려워한다는 것.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설명됐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잠시 기다리다가 조심스레 노크했다. 커피 끓였어. 나는 여전히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천장 선풍기가 느릿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말처럼 의미 없는 소리만 흘러나왔다. 식탁 위에 둘게. 그녀는 나지막이 말을 덧붙였고 발소리는 한 차례 지나간 폭풍처럼 멀어졌다. 잠시 뒤 나는 부엌으로 나왔다. 소연은 식탁 의자에 앉아 머그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다. 창백한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전날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내려놓은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컵을 내려놨다. 그녀는 내 표정을 살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떨렸다. 우리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의자를 하나 꺼냈지만 앉지는 않았다. 무슨 얘기를? 그녀는 입술을 떼었다가 다시 망설였다. 어젯밤은 그게 말끝을 흐렸다. 정말 가면 안 되는 자리였던 거 알아. 그런데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로. 내가 뭘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연아? 이번에는 내 차례였다. 그녀는 다시 부엌에 있었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아무 일 없던 듯 행동하고 있었다. 나는 들어서며 일부러 소리를 내며 열쇠를 조리대에 내려놓았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억지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술자리 재밌었어?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우리 그 얘기는 이미 했잖아. 아니. 나는 천천히 말했다. 너는 얘기했지. 나는 들었을 뿐이야.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별일 아니었어.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정말이야? 근데 준호는 다르게 말하던데.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그녀가 속삭였다.
준호도 그 자리에 있었어. 나는 말했다. 민재랑 부엌에서 단둘이 있었지. 소연의 입이 열렸다가 다시 다물어졌다.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말은 없었다. 그가 너희가 키스하는 걸 봤대. 나는 목소리를 낮추되 날카롭게 덧붙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그런 게 아니야. 파티 끝나고도 남았잖아. 둘이 웃고 있었다며. 나는 조롱하듯 웃었다. 소연아, 넌 취했었다고 했지. 단순한 실수였다고. 그래, 실수였어. 계획한 게 아니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냐고. 나는 소리를 질렀다. 네, 전 약혼자랑 키스하고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거짓말했잖아. 정말 그런 뜻 아니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그녀가 변명했다. 하지만 결국 했잖아. 나는 말을 끊었다. 우리 사이엔 무거운 침묵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나는 그녀를 지나쳐 가방에서 하나의 폴더를 꺼냈다. 며칠 전 변호사가 건네준 서류였다. 그 폴더를 부엌 조리대 위에 조용히 펼쳤다. 그녀가 그것을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뭐야? 그녀는 그 폴더를 마치 독이라도 되는 듯 쳐다보았다. 이혼 서류야. 소연은 손도 대지 못한 채 폴더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준호야, 설마 진심은 아니겠지. 나는 팔짱을 꼈다. 그 파티에 간 순간 끝이라고 경고했어. 그 키스는 그냥 확인사살일 뿐이야.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아무 의미도 없었어. 부탁이야. 그건 진짜 실수였어. 넌 선택했잖아. 나는 냉정하게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난 확실히 말했다. 이제 내 선택을 할 차례야. 소연은 한 발짝 다가와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아니, 이번엔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해. 이걸 눈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 그녀의 손이 떨렸다. 난 널 사랑해.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니, 소연, 내가 사랑하는 건 안정감이야. 편안함. 그런데 지루해지자마자 넌 널 버렸던 남자한테 달려갔어. 그녀의 얼굴이 무너졌다. 서명할게.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넌 이미 날 존중하는 걸 멈췄잖아. 그날 밤, 그녀는 거실 소파에서 잤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담요를 건네지도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관심하게 내 방에서 조용히 밤을 보냈다. 그 순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가 변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평온함을. 사흘이 지났다. 그녀는 서명하지 않았지만 반대하지도 않았다. 우린 마치 낯선 사람처럼 집 안에서 조용히 스쳐 지나갔다. 싸우지도 말도 거의 나누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옆에 트렁크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그 옆에 서 있었다. 며칠 동안 지순의 집에 있을 거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넌 이미 충분한 시간을 가졌어. 이제 남은 건 끝을 받아들이는 일뿐이야. 그녀는 움찔하며 트렁크를 끌었다. 문 앞에서 한 번 멈춰 서더니 희미하게 속삭였다. 준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그럴 수 없잖아. 그리고 그녀는 떠났다. 그 주말 나는 문고리를 바꿨다. 일주일 후 서류에는 그녀의 서명이 남겨져 있었다. 갈등도 다툼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진 한 장의 서류일 뿐이었다. 칼날이 마지막으로 스치는 순간처럼 냉정하고 담담했다. 뭔가 느껴질 줄 알았다. 분노, 해방감, 혹은 슬픔. 하지만 느껴진 건 단 하나. 이제 끝났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사라진 걸 눈치채고 질문을 던졌다. 가족들, 친구들, 심지어 그녀의 직장 동료들까지. 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서로 멀어졌을 뿐이야.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녀가 직접 설명해야 할 몫이었다. 그녀가 왜 문을 나섰는지, 왜 남편을 두고 전 약혼자와 입을 맞췄는지, 그 무게를 그녀가 직접 감당해야 했다. 그리고 그 주 나는 다시 수진을 만났다. 이번엔 그냥 지나가는 대화가 아니었다. 수진이 내 팔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다.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나는 미소 지었다. 1,000근짜리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야. 그녀도 따라 웃으며 물었다. 그럼 이제 뭐 할 거예요? 나는 살짝 몸을 기울였다. 이제부터는 살아갈 거야. 더 이상 버티는 게 아니라. 소연은 정확히 2주 뒤 다시 연락해왔다. 준호 보고 싶어.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제발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다음 날 또 문자가 왔다. 난 혼란스러웠어. 민재는 아무 의미도 없었어. 그냥 외롭고 어리석었을 뿐이야.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폰을 내려놓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신기하네. 꽁, 내가 당신 생각하고 있을 때 전화하더라. 그날 밤 우리는 저녁을 함께 했다. 오랜만에 정말로 진심으로 웃었다. 망설임도 후회도 없었다. 수진은 복수도 아니었고 대체제도 아니었다. 그녀는 진짜였다. 그리고 이제 나는 죄책감 없이 그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2달이 지나고 소연이 한 번 집으로 불쑥 찾아왔다. 문을 열자 그녀가 서 있었다. 너무 신경 써서 차려입었고 눈가엔 물기가 가득했다. 수진 얘기 들었어. 나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이제 날 감시하도 하는 거야?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사람들이 말하더라. 나는 그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틀을 잡고 서 있었다. 나를 이렇게 쉽게 대체할 수 있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대체한 게 아니라 넌 스스로 날 버린 거야. 그날 밤 내가 민재와 키스했을 때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난 내가 우리를 위해 싸워주길 바랐어.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랬어. 하지만 결국 나 혼자 싸우고 있단 걸 깨달았지. 소연은 고개를 숙였다. 난 두려웠어. 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담담히 물었다. 그리고 내가 찾던 그걸 얻었어? 긴 침묵이 흘렀다. 눈물이 차오른 그녀는 겨우 입을 열었다. 그는 날 이용했어. 내 말이 맞았어. 그 사람은 날 사랑한 적 없었어.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다음번엔 추운지 확인하려고 집을 불태우지는 마. 소연은 눈물을 훔쳤다. 너 수진을 사랑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녀는 날 존중해. 소연은 망가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돌아섰다. 극적인 작별 인사도 마지막 애원도 없었다. 그저 스스로 부순 삶에서 떠나는 한 여자의 뒷모습뿐이었다. 나는 문을 닫고 잠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수진 곁에 누웠다. 그녀의 손이 내 가슴 위에 가만히 올려졌다. 이제 더는 유령 같은 기억 없겠지?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다. 더는 없어. 어떤 사랑은 지켜야 하고 어떤 사랑은 놓아야 한다. 난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놓아야 했다. 배신은 한순간이지만 상처는 오래 남는다. 하지만 난 이제 과거가 아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이 여정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길 바라며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